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지주입니다. 해마다 4월이면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4.3 행사가 마련되지만 그때가 지나면 시들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나마 민간단체에서 간간히 역사 순례를 이어가고 있지만 4.3을 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권혁태입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도 겨우 기어들어가야 할 만큼의 좁은 동굴 입구. 희미한 불빛에 의지한 채 역사를 거슬러가는 길은 힘겹기만 합니다. 동굴 안에서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추위를 이겨야 했던 66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안에서는 밥을 해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하다가 연기가 새어나가면 발각되겠죠. 교실에서 배울 수 없었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한 아이들은 그날의 아픔에 마음으로 다가섭니다.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는데요. 와보니까요. 진짜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4.3의 피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두 전역에서 발생했지만 4.3의 역사를 알리는 행사는 4월 한 달에 집중될 뿐 나머지 기간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주전 공장에서 수천 수만 명이 체포되는 게 그게 전부 이 계절에 수용됐던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는 4.3은 4월에만 반짝해서 기억되는 역사가 아니라 이 계절에도 분명히 얘기돼야 되고, 그마저도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이제 애들한테 더 좋은 게 되려면 학교 현장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이런 제도권 내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희미해지는 4.3의 기억, 4.3의 세대 전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중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로 여행 오신 분들 중에는 기념품으로 감귤이나 녹차, 초콜릿을 사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에볼라가 확산되면서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가격이 급등해 제주도 초콜릿 업체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김연선 기자입니다. 감귤과 녹차 등 제주산 특산물을 넣어 초콜릿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해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꾸준히 흑자를 내오다 몇 달 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카카오 주산지인 서아프리카에 에볼라가 확산되자 일꾼을 구하지 못해 수확량이 줄면서 원료 가격이 1년 전보다 25%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류비가 많이 상승돼 있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그게 물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지금 하락돼 있는 상태고. 제주 지역에 초콜릿을 생산하는 업체는 7군데. 특산물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 가격도 올리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수출을 추진하거나 값비싼 고급 초콜릿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의 그런 초콜릿보다는 리얼 초콜릿 쪽으로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니아층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초콜릿 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지난달 제주 지역 제조업체의 업황 지수는 한 달 전보다 1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한 에볼라의 여파가 제주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도내 주요 문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92호인 방선문 일대가 균열로 인한 낙석 가능성이 커 내일부터 출입이 통제됩니다. 제57호 제주기념물인 용도암 일대도 낙석 우려 구간이 15곳, 토사유실 우려 구간이 4곳 등 재해 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으로 붕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덕면 4계리 용머리 해안도 지난 6일 낙석으로 인해 관광객이 부상을 입어 사고 구간이 폐쇄되는 등 문화재 전반에 대한 안전 진단과 함께 보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시설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돼 농지 잠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의회 허창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허가한 사례는 560건으로 불허한 경우는 8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확인 없이 서류 심사로만 허가를 주고 있어 전용할 수 없는 농지에도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태양광 시설에 대한 허가 심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지감귤 관측조사위원회와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내일부터 세 번째 감귤 관측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조사 표준 지점 450곳을 대상으로 나무에 달린 열매를 수확해 열매 크기와 무게, 선과 규격별 분포, 당도 등을 조사합니다. 관측 조사를 바탕으로 한 감귤 생산 예상량은 이달 하순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 5월 1차 조사 때 51만 2천 톤, 지난 8월 2차 조사 때 55만 7천 톤 내외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습니다. 해녀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물질을 하다 숨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물질 중에 숨진 해녀는 37명으로 한 해 평균 7, 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해녀 가운데 81%가 70세 이상으로 고령으로 인한 체력 저하와 고된 작업 환경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내 해녀 가운데 70살 이상 고령 해녀는 전체의 51%인 2,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난 뒤 소주방과 호프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는 올 상반기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소 1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애월읍 중엄리 앞바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4살 배모 씨가 밀물에 고립됐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배 씨는 1시간 만에 구조됐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도립미술관 관람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도립미술관 관람객은 지난해 12만 8천여 명에서 올해 6만 3천여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억 원을 들여 유치한 세계 거장전 전시에 관람객이 몰렸기 때문으로 다양한 기획전과 아트캠프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